지금은 에코프로 비행과 LNF가 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극재 쪽에서 지금 투자하기에 적절한 것은 물론 포스코케미칼 이런 것도 향후에 꾸준히 같이 봐야 되겠지만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같은 이런 하이니켈 양극재 업체들의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2차 전지를 제가 굉장히 네. 좋아하는 섹터라서 제가 그러세요? 예전에 2차 전지 전도사 막 이렇게 스스로 좀 말을 하고 다닐 정도로 네. 굉장히 좋아했어요. 2차 전지는 지금 연말에는 약간 테슬라 이슈 그리고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들이 좀 큰 폭으로 빠졌어요. 네. 근데 오히려 우리가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께는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세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용들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테슬라가 일단은 막 차 가격 할인해서 팔고 이런 부분들 걱정하시는데 그래서 전기차의 수요 자체가 둔화된다. 경기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 들어가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이거 뉴스에서도 잘못 보도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전기차의 수요는 네. 아직도 탄탄하고요. 사실 이 가격이 동급의 내연기관차 대비했을 때 한 1000에서 1500까지도 비싸요.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차 뭐 한 3000cc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을 4천만 원에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같은 동급의 차량을 전기차로 사기 위해서는 한 5천 그 이상을 이제 내야지만 전기차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전기차 수요에 그 전기차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가격 탄력성 면에서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그 말인 즉슨 이 차량의 가격이 비싸도 전기차를 살 사람들은 산다라는 거죠. 네, 살 사람들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모델들 받으려면은 아직도 오래 걸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지금 그런 납기들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중국에는 테슬라가 팔리긴 하지만 중국의 LFP 배터리라고 해서 리튬 인산철 저가형 배터리거든요. 그리고 가성비 배터리 이런 쪽을 장착한 로컬 자동차 업체들이 더 많이 팔려요. 중국에서는 어떤 외국 기업들도 들어가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롯데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애플이라던가 구글 이런 쪽들도 들어갔다가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철수하고 나오고 이러는 쪽들이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로컬 업체들이 꽉 잡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얘기하면은 테슬라 주주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데이터와 팩트에 근거한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테슬라 점유율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요. 특히나 북미 쪽에서 이 점유율이 예전에는 마땅한 경쟁자가 없이 선두주자로 나서서 정말 예전에 그냥 굴러가던 내연기관차 이런 차량의 개념이 아니고 이걸 굴러다니는 서버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차를 내놓으면서 혁신을 만들었던 거죠. 이제 애플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고 전 세계 전기차 또 친환경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각국의 정책으로 뒷받침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테슬라 와 최고다 이런 부분으로 가면서 북미에서 점유율이 90% 막 이렇게 됐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이 점유율이 한 70% 후반, 80% 초반에 머물렀어요. 네. 그런데 이게 재작년이죠. 재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되면서 작년 6월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됐을 때 우리 현기차에 대해서 나온 기사 아마 이제 우다님도 네. 보셨을 건데 와, 현기차 북미에서 점유율 9%로 2위까지 올라왔다. 라는 기사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그거 정말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작년 6월이었고요. 네. 이게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점유율이 어떻게 됐냐. 현기차 네. 9%에서 7% 후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전체 한 해로 봤을 때 7% 초반으로 또 떨어졌죠. 그건 왜 그런 건가? 테슬라가 점유율을 그렇다고 늘렸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60% 초반대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그건 그동안에는 마땅한 경쟁자가 없었어요. 내연기관차 단에서 정말로 거대한 공룡이다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포드 이런 쪽들이 예전에는 전기차를 무시하고 뭐 테슬라 뭐 들어보지도 못한 신상업체가 나와서 전기차 판다고 하네. 그런 거 우린 상관없어. 우린 그냥 그동안 해오던 대로 휘발유, 디젤 이런 차량만 잘 팔면 돼. 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죠. 근데 이게 2020년도부터 유럽연합 쪽에서 각각의 완성차 업체들로 경고를 하죠. 너희 이번 연도에 차량 판매되는 것 중에서 일정 비율을 친환경 차량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수조 원대 벌금 매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바빠진 거죠. 그러면서 전부 다 기존의 내연기관차 라인을 이런 전기차 라인으로 생산 전환하고요. 또 모델들 개발하면서 신차들을 속속 내놓는 흐름들이 이제 전년도부터죠. 전년도부터 가속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초반에는 GM 쪽은 생산 차질이 있었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아직까지 배터리라던가 이런 쪽에 수급들도 굉장히 문제예요. 그런 배터리 수급이 안 되는데 각각의 완성차 업체들은 전부 다 전기차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이쪽은 하이니켈 배터리예요. 중국의 이런 LFP 배터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중국의 CATL이나 BYD도 이런 NCM 계열의 3원계 배터리를 해요. 그리고 매출 비중도 높아요. 근데 과연 거기에 수율이 지금 우리나라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쪽만큼 나올까요? 지금 SK온도 NCM 811 이거는 이제 니켈이 80%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고요. 코발트, 망간이 각각 10% 들어간 배터리를 우리가 NCM 811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 수율을 SK온 아직은 분사가 안 됐죠. SK이노베이션으로 속해 있어서 조금 디밸류를 받고 제대로 가치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흑자 전환도 못 했어요. 배터리 부분을요. 그래서 지금 3사 중에서는 기술력으로는 가장 뒤처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쪽의 수율이 지금 NCM 811에서 70%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수율이라는 건 내가 100개의 제품을 만들었을 때 불량품이 양품이 몇 개 나오느냐. 70이라는 건 양품이 70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개 그만큼 불량이니까 버려지는 거겠죠. 수익성이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고객들의 니즈를 제대로 맞출 수도 없어요. 가뜩이나 배터리 모자란데 얘네한테 맡겼더니 100개를 주문했는데 70개밖에 안 나오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K온이 뒤쳐져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CATL과 BYD 같은 중국의 업체들은 수율이 더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매출이 많이 나올지라도 양품의 비율이 얼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드 같은 데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삼성 SDI 뭐 이런 쪽들만 받는 배터리를 이제 결국엔 수급 불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차는 계속 만들어서 우리 이제는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다 보니까 일단 중국 업체한테도 손을 내민 거죠. 야, 이거 너네도 NCM 811 만든다며? 이것 좀 우리한테 좀 줘봐라고 했는데 이게 바인딩 계약이 아니에요. 바인딩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에요. 근데 논바인딩이죠. 구속력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계약의 내용 자체가 이쪽에 중국의 그냥 기술을 가져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는 야 이거 니네 이거 미국 완성차 업체하고 하지 마라고 했고 그 미국의 그 주의 주지사도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CATL 거 받아오지 마. 이런 식으로 서로가 지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완성차 업체는 그래도 우리 배터리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대비용으로 이거 니네가 만들어 와봐. 다 써줄 건 아니고 니네가 품질을 맞게 만들어 오면 써볼게. 그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력 차이는 분명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배터리 3사의 주가가 지금 빠지고는 있는데 이거 여기에서 잠깐만 하나 보여드리면 네. LG에너지솔루션 아까 제가 이제 이것도 시총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 지분을 안 보면 안 되는 종목이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자 외국인 지분율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거의 산 모양으로 빠졌죠. 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서 42만 원대에서 그리고 지금 반등해주고 있죠. 이 저점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자 여기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지분율 줄어들고 있나요? 계속 늘고 있네요. 안 줄어들어요. 네. 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여기 미국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LFP 배터리를 픽업 트럭이나 대형 SUV 이런 쪽에 장착 못 한다는 거예요. 저품질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낮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이니켈 배터리를 장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배터리의 기술력을 갖춘 곳은 어디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꺾이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가고 있고요. 테슬라 이슈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LG에너지솔루션의 상위 5대 고객사의 매출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50%가 채 안 돼요. 그럼 그만큼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절대적일 수 있겠으나
테슬라의 점유율도 점점 떨어지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 전부 다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한테 달라고 하겠죠. 제발 좀, 제발 좀 우리한테 배터리 좀 줘. 왜냐하면 다른 곳들은 기술력이 안 맞기 때문에 이 배터리 갖다 쓰면 자동차 큰일 납니다. 불나는 거죠. 네, 뭐 불은 좀 다른 문제예요. 네. 이거는 약간 이제 화재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서는 LFP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 통계에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내연 기관차가 오히려 전체 보급되어 있는 차량 중에서 화재가 난 케이스를 보면은 지금 전기차보다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라고 해서 반드시 불이 나는 건 아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일부 언론에서 약간 호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얘기가 되어야지 미국의 어떤 제가 나중에 그 자료는 뭐 한번 댓글로 달아드려도 될 것 같은데 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재가 일어나는 전기차의 차량 대수가 현재 보급된 거 대비했을 때 몇 %가 나느냐. 집계해보니까 순수 전기차보다 일단 하이브리드 쪽에서 더 많은 비율로 나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순수 전기차보다 이 기존의 내연기관차 이쪽의 화재 비율이 더 컸어요. 수치가. 그렇구나.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제도 성수동 사건 뭐 이런 거 나왔어요. 차량을 갖다가 입고시켜 놨는데 테슬라 차량에서 X모델에서 팡 터졌다. 화재 났다. 근데 그게 반드시 그 원인인 건지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3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왜냐하면 보급률, 전기차 보급률, 글로벌 보급률과 침투율이 이제 작년에 10% 넘어갔어요. 근데 이거 계속 커져야 됩니다. 강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환경, ESG, environment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이거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에는 전 세계의 자금들이 투자가 아예 들어오질 않아요. 그만큼 화두가 ESG이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신재생 쪽은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인데 일단 SK온은 수율을 조금 더 잡아야 되는 난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수율 난제는 한 3, 4년, 한 4, 5년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똑같이 겪었던 문제예요. 네. 그때도 안 잡혔어요. 같은 설비를 해외에다 갖다 그대로 설치를 했는데, 국내랑은 다르게 수율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해외 인력의 문제. 네. 결국은 그래서 배터리 쪽에서도 인력 빼가기가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아마 삼성 SDI인가요? SK온이었나요? 이쪽 아마 소송 붙었던 것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이 레시피를 알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수율로 뽑아낼 수 있는 건 아니다. 같은 811의 레시피를 가지고 해도 SK온이 수율 70%, CATL BYD가 50%가 안 나오는 수율. 이게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네. 그 최근 2022년 좀 4분기 연말에 좀 접어들면서 2차 전지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은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밝다 전망은.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맞아요. 좀 굉장히 밝다고 봐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그 2차 전지를 투자할 때 그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좀 질문을 주시는 게 너무 많아서 또 소재가 좋다고 하고 셀도 좋다고 하고 막 이래서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ETF 2차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어차피 이제 그쪽 쪽들에는 대형주들의 비중이 상당 부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를 말씀 항상 드릴 때는 첫 번째로 이제 배터리 셀 쪽을 말씀을 드려요. 지금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은 업체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양극재 업체, 소재 중에서도. 왜냐하면 양극재가 전체 배터리 원가 비중 중에서 거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전해, 분리막, 동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야에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다 봐야 되느냐. 그리고 예전처럼 2차 전지만 붙이면 주가가 그냥 테마 타고 다 올라가느냐. 그런 시기는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배터리 셀이 첫 번째고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해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양극재 업체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이니켈을 기반으로 한 니켈을 점점 더 밀도를 높여요. 예전에는 육둘둘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육둘둘을 대표적으로 하는 데가 지금은 코스모 신소재. 그쪽이 이제 육둘둘의 양극재인데 아직까지 육둘둘이다 보니까 니켈보다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코발트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망간 같은 건 거의 중국에서 전 세계의 99% 밸류체인을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추세가 뭐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서 중국으로부터 탈피하자. 그렇죠.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22은 더 이상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점점 811 그리고 9반반 니켈을 90%까지 끌어올리고 코발트와 망간을 5% 미만으로 가는 것들. 그리고 특히나 하이니켈 중에서도 93% 이상의 니켈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울트라 하이니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것까지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삼원계 외에다가 코발트 비중을 줄이고자 NCM 플러스 A 알루미늄이죠. 네, 이런 쪽들을 추가를 하면서 코발트를 점점 줄여나가는 거고요. 코발트는 중국이 아니고 저쪽 콩고에 많아요.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 했죠? 코발트 가지고 있는 콩고에다가 네. 도로, 철도 깔아주면서 인프라 투자를 해주면서 야 니네 거기에서 나고 있는 코발트 우리한테 다 갖고 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전 세계의 이런 휘토류를 다 일찌감치 확보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코발트가 굉장히 비싸요. 이런 것들 비중을 낮추고 니켈 쪽을 더 함량을 높이면서 에너지 밀도 높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이니켈 쪽의 양극재 업체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최고 캐파 가지고 있는 건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이 LNF고요. 이제 NCM 622 위주로 하고 있는 뭐 코스모 신소재 있을 거고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에 이제 대규모의 양극재 공급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음극재도 같이 한다라는 네.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도 받으면서 또 포스코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고산지대 여무 이런 쪽들에서 리튬이 또 여기를 통해서 생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는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메리트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너무 단기간에 그런 메리트를 프리미엄으로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나올 숫자들 실적입니다. 그런 것들로 놓고 우리가 예상치를 대입해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에코프로 비행과 LNF가 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극재 쪽에서 지금 투자하기에 적절한 것은 물론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도 향후에 꾸준히 같이 봐야 되겠지만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같은 이런 하이니켈 양극재 업체들의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